한국에서 한 달 전에 라오스에를 서너 번 제가 가긴 갑니다만 한국인하고 어울리지 않고 저는 오히려 라오스 사람들이 저를 케어해 줍니다. 공항에 내려도 라오스 사람이 데리러 옵니다. 그래서 히트맨님이나 미스터랑님이 뭐 저를 케어 안 해줘도 되지만 영상을 보고 나름 진솔함을 느꼈습니다. 꼭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절을 좀 했어요. 그래도 꼭 한번 만나서 식사 대접 한번 하고 격려를 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격려라는 말씀에 저보다 연장자님이시구나. 그래서 제가 또 예의를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반듯하신 분이에요. 키가 185에 몸무게 78kg에 연세는 73세신데 보시면 뭐 60대 중후반 정도밖에 안 보이세요. 아주 그냥 신체도 꼿꼿하세요. 걸음도 그냥 젊은이처럼 걸으시고 꾸부정한 게 없으시고 알고 보니까 공군 영관급 공군 대령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금이 한 30만 원 나오시고 저기 송파구에 올림픽 파크텔 쪽에 아파트를 처분하시고 지금 경기도 용인에 가서 한 9억 10억짜리 아파트에 사시는데요. 두 부부가. 그리고 그냥 BNTN에 그냥 1년에 한 서너 번씩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라미 식사도 사주고 라미 용돈도 주시고 마침 그 침향이 하나 판매된 게 있었어요. 김천에 보낼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군 대령 예편하신 선배님 편에 보내드렸어요. 저하고 매일 만나지 못했는데 카톡을 매일 해요. 근데 제가 뭐 얘기하면 밥값은 어른이 내는 건데 뭐 말이 많아요. 나오기나 하시오. 이렇게 참 인자하게 동생처럼 대해주셔서 이렇게 그냥 아무 비즈니스 관계 아니더라도 이렇게 만나도 좋은 분이 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얘기를 하세요. 나는 한국에 부인도 있는데 나이 30대 중반 된 여성이 나랑 같이 살아달라고 애원을 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마음도 먹지 마십시오. 한국에 사모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면 절대로 여기서 동거생활 같은 거 하시지 마세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 여자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4박 5일 계시는 동안 그냥 호텔에서 그 라오스 아는 사람 업장에 가서 쉬시고 저하고 카톡하시고 뭐 가벼운 게임 같은 거 즐기시고 그러다 이제 오늘 밤에 나가십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렇게 좋은 분이 제게 이야기해 주신 것도 있지만 카톡으로 메시지에서 보이스톡 좀 하자고 그래서 어렵게 응해드리는 분들 중에 내가 라오스 여성하고 살면은 잘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인터넷상에서 만나서 교제하는 여성이 있는데 자꾸 들어와서 결혼을 하자고 합니다. 근데 이 결혼이라는 게요. 누군가 중간에서 후견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라오스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혼자 와서 자신들과 결혼을 하면 그 한국인 주변에 아무 후견인이나 참관인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하더라도 라오스 사람들은 라오스 내 혼인신고에 그렇게 중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왜? 혼인신고하는데 서류 띄고 뭐하고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리고 자칫 좀 잘못 처리하면 1년 반도 걸리는 게 라오스 혼인신고이기 때문에 한국 분이 그 라오스 사람이 가지고 온 게 혼인신고를 정식으로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라이반한테 사인만 받아서 뭐 약혼한다는 식인지 서류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오스 사람들은 나이 많으신 한국 사람들과 결혼을 하자고 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일단은 지참금이니 결혼식 예식 비용이니 해서 거의 2만 불 가까이 2만 불이면은 지금 환율로 따져서 한국 돈 한 2,800만 원, 3,000만 원이 다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요, 한 10억 가깝게 느껴지는 돈이에요.
그 3천만 원이라는 돈이. 그러니까 평생 먹을 로또를 까버린 거죠. 그리고 처음에 혼인식하고 좀 사는 흉내를 좀 내요. 그러다가 뭔가 갈등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는 나이 드신 한국 신랑을 내보내버리는 거죠. 스스로 떨어지게. 그러면 일단 돈 한 2, 3천만 원 먹은 거는 수중에 있으니까, 집안 식구들한테 다 있으니까. 제가 태국 치앙마이에서 봤던 일이에요. 3번을 봤던 일이에요. 똑같은 일을. 3번 다 케이스,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나이 드신 분이 와서 태국 여성과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지 20일 만에 쫓겨났고요. 어떤 사람은 한 달, 열흘 만에 쫓겨났고요. 또 한 분은 2달 만에 추방이 됐어요. 여러 가지 흠집을 내서 술 먹고 때린다, 과격하게 성생활 요구를 하는데 변태적인 행동을 한다. 그러면서 간간히 태국 사람들 욕도 한다. 뭐 태국 왕실에 대해서 막 험담을 한다. 나는 도저히 자존심 강한 국뽕에 마취돼서 자라온 나 태국 여성 누구누구는 도저히 이 남자와 살 수가 없다고 경찰에 신고를 해버리면 태국 경찰이 처리해가지고 다 추방시켜버린 거예요. 이민국하고 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라오스에서는 제가 뭐 그런 이야기는 솔직히 들어본 적은 없지만 돈만 뜯기고 갑자기 그 자기를 사위 삼았던 처갓집 식구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친절하게 아이고 우리 한국 사위 돈이 어느 정도 다 넘어가면 하나 둘씩 행동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서 살거나 그 근처에 집을 하나 얻어서 사는데 외로움을 느끼죠. 따돌림 된다라는 걸, 왕따 된다는 걸 아니까 고민이 오고 번민이 오고 갈등이 생기는 거죠. 안 먹던 술도 먹게 되고 담배도 많이 피우게 되고 얼굴이 까칠하고 밥맛도 없고 사람이 빼짝빼짝 마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에서 이제 돈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이제 없으니까 이것저것 팔아서 이제 그 집에 주지만 그 돈 건네줄 때만 표정이 밝아지고 돈이 다 건네가고 이제 이 사람 돈 없어 하면은 헤어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외는 있습니다. 젊은 커플이 와서 자기들끼리 연애해서 만나고 살게 됐을 때, 근데 정말로 살 사람들은요, 라오스 여성이고 태국 여성이고 나 이 남자하고 나이가 차이가 나도 나하고 이 남자 나이가 같아도 정말 사랑해. 그러면 자기 집으로 들어가거나 본가로, 아니면 본가 옆에 자그마한 거처를 마련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진실된 마음이 아닌 사람들은 본가하고 뚝 떨어진데 싸구려 콘도 300~400불짜리 얻어서 사는 신용만 좀 합니다. 처음에만 좀 잘하는 것처럼 하고. 그거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이제 신체가 건강하니까 부부생활하고 성생활하면 아이가 생기잖아요. 아이를 같이 양육하는 여기 국제 부부, 국제 커플, 국제 결혼한 분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 많습니다. 그분들은 정말로 잘 살아요. 한국인 아빠와 라오스 엄마, 한국인 아빠와 태국 엄마, 아이를 낳고 영어도 가르치고 태국말도 가르치고 라오스어도 가르치고 정말 진실된 색깔이 또렷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나이 차이가 없어요. 많이 나야 5~6살. 그리고 중요한 건 한국에서 오시는 분이 한국의 호적 정리가 깨끗이 돼 있어야 돼요. 제가 나이 60에 라미를 낳고 라미를 여기서 그 다음에 한국 국적을 부여받고 라미 엄마 한국에 혼인신고 다 하고 라미 출생신고하고 라미와 저와 대사관에 가서 유전자 검사해서 일치돼서 라미는 대한민국 여권을 라오스에서 받았습니다. 같이 생활하면서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그 진실의 각도라든지 진실의 비율이 아주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아이를 같이 기르니까. 그래서 아이를 같이 양육하고 아침 저녁으로 아이를 저처럼 태워다 주고 태워오고. 저는 요즘 그 제 직업이요, 남이 아침에 유치원, 국제 유치원 등원시키고 오후 4시에 데리러 가고 또 영어 스쿨에 5시에 데려다 놓고 또 7시 전에 데리러 가고, 그러면 하루에 핸들을 1번, 2번, 3번, 4번, 5, 6, 7, 8번을 잡고 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내와 또 같이 동행을 합니다. 또 아이를 만나요. 거기에서 한국 과정과 똑같은 가족 간의 소중함과 사랑애가 트는 겁니다. 싹 트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이 없이 나이 차이가 20, 30년 나고 그냥 와서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돈 1, 2천만 원, 2, 3천만 원 들여서 혼인신고하고 예식하고 지참금 주고 살면서 기대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참관인이나 후견인이 없을 때는 라오스 사람들의 행동이 급 변화된다는 거죠. 근데 후견인이나 참관인이 있을 경우에는요, 그 사람을 의식해야 되잖아요. 중간에 연결된 사람. 그 사람이 라오어를 잘하면 이 사람이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한국 사람한테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얘기하면 이 사람이 라오스어로 따질 거 아니에요. 너희들 사회 문화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결혼관이 그렇다고 해도 이것은 아니지 않냐. 돈 다 지참금 주고 너희 가정에, 너희 가문을 일으킬 정도의 돈을 줬는데 지금 그 집 사위, 네 남편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라오스의 불교의 정신에 입각한 윤리나 교리나 도덕적으로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니냐. 그러면 라오스 사람들이 그때는 주변을 의식하죠. 근데 이 정말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듯이 땅에서 혼자 솟아오른 듯이 와가지고 혼자 라오스 가정에 접근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줄 거 돈 다 주고 산다면요, 팽당할 확률이 거의 97%입니다. 저 태국에서 많이 봤고요. 라오스에서는 제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 교민사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많아요. 그런데 공통점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라오스, 제가 이제 라미가 학교를 다니니까 가면 그 한국 아빠들이 아침 저녁으로 같이 태우고 와요. 라오스 엄마랑. 그 가정은 예외예요.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렇게 쉬운 결혼을 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여기 와서 시간도 오래 보내고 상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정말 내가 당신의 남편으로, 당신이 내 아내로서 살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 완벽하고 퍼펙트했던 분들이 또 사랑하니까 아이를 출산하게 되고, 아이가 1명이 됐던 자녀가 2명이 됐던 가정을 꾸리면서 잘 살아가는 것을, 그것을 한국에서 그냥 혼자 오시고 나이 차이 나신 분들은 그것을 보고 나도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여전히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오염된 생각, 잘못된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라오스에 와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마음에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건강 잃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나이 드신 분이 기저질환이 있는데 속상해서 술 많이 먹고 담배 많이 피면 빨리 가시거든요. 갑자기 자다가 심정지 일어나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국제결혼. 오늘도 콘텐츠를 보면 국제결혼을 유도하는 듯한 영상, 라오스에 오면 무조건 젊은 여성과 이렇게 알콩달콩 잘 살아갈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하는 영상들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실제로 그 주인공들이 나와서 알콩달콩 잘 살아가는 젊은 커플들의 이야기는 진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냥 뻐꾸기로만 날리는 그런 것들은 오게끔 해서, 오면 나한테 연락 오겠지, 그러면 거기서 돈이라도 좀 띄워 먹어야지, 그리고 내가 먹고 살아야지,
한 달에 그렇게 대여섯 명만 해도 돈 한 2천만 원은 먹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세계에서 유대인과 더불어 인도인과 더불어 상당히 IQ, EQ가 높은 민족인데 한국 사회가 너무 전문화, 세분화, 조직화되고 이게 감정이 메마른 척박한 사회가 되니까 외국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보다 선진국에 나가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동남아시아를 택해서 오시고 그중에 돈이 좀 저렴하게 들어가고 물가가 착하다는 라오스로 오시게 되는 거예요. 또 라오스에서 살다가 실패한 교민들은 라오스보다 잘 사는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라오스보다 더 낙후된 나라를 또 찾아가게 됩니다. 한국에서 잘 나가시던 분들이 절대로 잘 나가는 동네 살다가 못 나가는 동네 가서 살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틀려요. 여기는 라오스에서 잘 나가다가 덜 나가면 라오스보다 못한 나라를 찾아간다는 거. 그게 해외 사이의 진리이고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오스를 떠나면 더 못한 나라를 가게 된다는 거. 그런 거에는 내 배우자를 동남아시아에서 찾아보겠다 해서 실패되면 그나마 은퇴연금, 노령연금, 한평생 일해서 모았던 돈을 한 번에 다 날리고 빈털터리가 돼서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것보다 더 못한 곳을 찾아가는 그런 발걸음을 자주 접하기 때문에 오늘 안타까운 마음에 영상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은 제가 매일매일 이야기를 꾸며가고 라오스를 정말 현실적으로 직구로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투어 오셔서 저에게 투어하면서 많은 도움도 주시고 또 돌아가면서 몸에 좋은, 건강에 좋은 그것도 사주시고 가신, 어제 아마 도착하셨을 거예요, 장제이 비읍님께 감사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